안녕하세요. 엄마 국어 여러분. 10분 공부를 통해서 EBS 수능 특강 복합 12강을 끝내주겠습니다. 이호철의 탈향이라는 소설, 이정준의 눈길이라는 소설, 둘 다 뭐 엄청나게 유명한 작품입니다. 소설 두 편이라 시간은 조금. 일단 보기를 먼저 잠깐 갖다 놨어요. 둘 다 고향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이야기, 그 중에서도 실향이라는 것은 고향을 아예 잃어버렸다. 로스트, 홈랜드, 내면의 그리움, 상처. 한 사람은 이호철의 타량은 6.25 전쟁 때문에 고향을 잃은 사람들의 슬픔. 이청준의 눈길은 가난 때문에 고향에서 멀어진 현대인의 슬픔. 더하기 엄마. 우리가 엄마 구호죠. 봅시다. 먼저 6.25 전쟁입니다. 두찬이와 광석이는 24살이었다. 훤칠한 큰 키, 뚱뚱, 검은 얼굴, 두꺼운 입술, 블라블라블라. 자, 우리 곧 소설 쪽에서 이렇게 외양 묘사를 해주는 장면,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외양 묘사를 통하여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잘 출제를 해요. 이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 지금 6.25 전쟁 터져가지고 24살 청년 둘이 이제 부산으로 가는 배에 올라타는 장면이지. 그 다음에 하원이라는 18, 나도 있고, 나는 19살, 하원이는 18살, 여기는 24살. 이 4명이 있는데, 이 4명이 전부 다 그 친척이야. 한마을 사람, 아는 사람들. 그래서 배에서 만나니까 얼마나 반갑겠어. 아, 너도 탔구나. 우리 이제 헤어지지 말자. 여러분들도 그 해외여행을 가든가 아니면 제주도 같은 데 가갖고 우연히 이제 아는 사람 만나면 상당히 기쁘지. 자, 이렇게 한 달이 지났다. 고향으로 돌아갈 날은 아득했다. 한 달 사이에 두찬이는 두찬이대로, 광석이는 광석이대로 제각기 다른 배포가 서게 되었다. 이제 같이 내려왔는데 사실 뭐 한 가족은 아니지. 그냥 한 마을에 있던 친한 사람일 뿐이었지. 그래서 각자 자기 먹고 살 궁리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점점 대면대면해지고 서로 눈치를 살피게 됐다. 광석이는 주책이 좀 없어가지고 토박이 반원들과 어울려서 막걸리도 얻어 마시고 국정 얘기도 하고, 그래서 광석이는 부산에서 나름 잘 얻어먹고 잘 지내. 그런데 나, 두찬이, 하원이는 성격이 좀 대면대면 해가지고 잘 어울리질 못해.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야? 광석이는 잘 지내고 나머지는 계속 배고프고 돈도 못 벌고. 그래서 미워하더라. 게다가 가장 막내 18살 하원이는 울어. 야, 왜 부산은 눈도 안 오지? 샘은 서울 사람인데 서울은 눈 많이 오죠. 부산 여기는 눈을 잘 못 본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해할 수 없고. 자, 중력줄거리 광석이가 우리 영화에도 보면은 잘 나가던 애들이 항상 죽지. 뭐 소설이긴 하지만 여기서 광석이가 갑자기 죽어요. 그리고 도찬이는 돌아왔는데 더욱 서먹서먹해지고 막 울다가 두찬이도 도망. 자, 2명이 벌써 사라졌네. 24살 형 둘 사라졌어. 그리고 하원이하고 술을 마시는 장면인데 둘만 남았으니까 얼마나 그립겠어. 그러나 누가 알랴. 내 마음 밑에서 일어나는 돌개바람을. 이미 내 마음은 하원이를 버리고 있는 것이다. 이미 둘은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도망가고 둘 남았는데 둘 다 이렇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얘 버려야겠다.
그리고서 불쌍하니까 껴안고 우는 거지. 해서 전체적으로는 나라는 안에 있는 서술자가 같이 피난 나온 요 친구들을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그러한 부정적인 상황 때문에 인간관계가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 이게 이호철의 타량입니다. 이청준의 눈길 갑시다. 얘기는 간단해. 나라는 이제 나름 자리를 잡은 사람이 있고, 노인, 이게 지금 자기 엄마를 노인네라고 불러. 굉장히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아내. 이게 지금 이 소설이 지금 1970년대니까 한 50년 전 소설이고 21세기 아내들 같으면은 아예 이 집에 오지도 않지. 시어머니인데 시어머니가 더 거지니까. 그런데 이제 50년 전이라 아내가 좀 착해. 그래가지고 요 둘 사이를 화해를 시키려고 하는 아내의 모습. 어떤 작전을 하냐면 아내가 노인네 옛날 얘기를 꺼내게 만들어. 전에 살던 집은 크다면서요. 옛날 살던 집이야 크고 넓었지. 하지만 이제 와서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이미 뺏겼는데. 기억을 되살려서 어디다 쓰게. 뭐니 뭐니 해도 지금 형편이 이렇게 비좁은 단칸방 신세가 되고 마셨으니 이상하다. 나는 아내의 동기가 의심스러웠다. 갑자기 옛날 잘 나가던 때 얘기를 끄집어내. 왜 그러지 우리 마누라가? 아내에 대한 나의 판단은 과연 크게 빗나가지 않았다. 내 의심이 맞았던 거지. 방이 이렇게 비좁은데 옷장은 딴 데 놓으면 안 돼요? 내가 가장 거북스럽게 시선을 피워오는 것으로 화제를 끌어들이고 있었다. 옷괴 이야기였다. 이 옷괴에 대해서 나는 엄청나게 불편한, 그러니까 과거에 잘 나갔던 집안이었는데 집은 이미 없어지고 옷괴 한 개 남았어. 이거 보면은 옛날 일이 생각나는 거야. 짜증나는 거야. 자, 이걸 바라보는 엄마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다 있지. 아들에 대한 사랑도 있고 과거의 아픔도 있고 이게 옷괴입니다. 그 얘기를 일부러 꺼낸 거야. 17, 8년 전 고1 때였다. 자, 회상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과거의 얘기를 요약적 제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지. 점점 술버릇이 사나워져 가던 형이 다 팔았어. 집도 팔았어. 그래서 나는 이게 무슨 일이지? 마을에 찾아갔는데 집은 이미 없지. 근데 노인네가 기다리고 있네. 여기가 어딘데 네가 왜 여기 서 있냐? 집에 들어가자. 이상하다. 집 팔렸다고 얘기 듣고 왔는데. 그날 밤 노인네는 똑같이 저녁밥을 가져왔고 하룻밤을 지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나를 돌려보냈다. 나중에 안 얘긴데 새 주인의 양해를 얻어가지고 혼자 기다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걸 이미 알고 있었죠. 자, KNOW. 한때 노인은 매일같이 그 빈집을 드나들면서 먼지를 털고 걸레질을 해왔다. 그 중에서도 아까 옷괴를 일부러 남겨놓은 거지. 우리 집이다 하는 걸 알려주려고. 근데 나는 그걸 보면 매일매일 어떻게 불편하다. 아내도 물론 옥괴에 대한 내력을 내게서 들을 만큼 듣고 있었다. 그걸 알고 있는 여자라면 옥괴에 대한 내 기분도 짐작을 못할 그녀가 아니었다. 일부러 옥괴를 꺼낸 거다. 왜? 이유가 뭐라고? 화해시켜주려고. 자, 다시 타량으로 돌아가서 아까 광석이는
사교적인데 나중에 죽었고, 두찬이는 사교적이지 않은 성격이고, 그러니까 둘이 사이가 좋지 않고, 그러다 광석이 죽고, 두찬이는 버림, 탈출. 나름 나는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을 하긴 하는데 쉽지 않고, 하원이 제일 약한 놈이야. 그래가지고 순수하고 연약하고. 그럼 내 입장에서는 할 수 없지. 같이 죽을 수 없지. 그래서 버릴 생각을 하더라. 이게 탈향이라는 소설의 핵심 포인트 되겠습니다. 이호철 작가 최근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 양반이 이제 신문 기자도 하고 나중에 정부 기관도 맡고 하여튼 되게 유명한 양반인데 이 양반이 여기가 어디냐면은 그 유명한 그 비무장지대 JSA 또 판문점에서 사진을 찍은 거죠. 여기 이 금 넘어가면 여기가 북한이죠. 여긴 남한이고. 그래서 전쟁 때문에 월남한 실향민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작품 되겠고 하원이가 계속 눈 얘기하는데 그 눈은 북한이니까 눈이 많이 나지. 그래서 북한에 대한 그리움, 고향을 얘기한다. 왜 자꾸 눈 얘기하냐? 불안하니까 못 갈 것 같으니까. 이청준 눈길 이 눈길 제목이 뭐냐면 새벽에 이제 이 눈길을 걸어가지고 아들은 냉정하게 떠나. 근데 엄마는 뒤돌아보고 있지. 아들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아들에게 잘해주지 못했다라는 부끄러움을 나타내는 눈길이라는 소재입니다. 자, 노인네 한을 붓고 있다. 나 처음에는 냉정했지. 그러다가 엄마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 아내 시어머니는 과거의 응어리를 말로 풀게 하고 남편은 엄마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대단히 중요한 중간자 역할. 자, 눈길 제목이니까 눈길이라는 것은 엄마가 걸어온 힘든 생활 더하기 엄마의 사랑. 자, 이 부분엔 안 나오는데 빛이 나요. 빛. 그래서 자식이 떠난 뒤에 해를 쳐다보는데 해가 부끄러워서 차마 눈도 못 뜨더라. 그래서 부끄러움의 빛, 부끄부끄. 엄마의 이 햇빛, 요거는 엄마의 부끄러움.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설 끝부분 보면은 내가 엄마 생각하면서 전등불 쳐다보면서 울거든. 역시 엄마에 대한 부끄러움이 드러난 빛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자, 마지막으로 옷괴. 이 부분에서는 옷괴가 나왔지. 그래서 과거의 삶이 드러난 객관적 상간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아까도 봤지만 나는 굉장히 불편한 소재고 엄마는 아들에 대한 사랑, 아픔 두 가지가 다 있더라. 자, 이런 것들만 머릿속에 기억을 하면 시험 문제 푸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고 긴 작품이라 중간중간 막 띄어서 출제를 하거든. 잘 기억을 해가지고 이 소설들 출제되면 한 방에 풀 수 있도록 공부를 해 봅시다. 자, 이제 유튜브는 끄고 EBS 책 꺼내가지고 복합 12 얼른 문제를 풀고 복습을 하는 겁니다. 구독, 좋아요, 엄마 국어.